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제조간접비 배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개별원가인데 뭐 결합원가 돼서 하여튼 배부하는 거. 요거를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 아까 우리 개별원가 할 때 작업 원가표가 있고 뭐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렇게 뭐 네모 쳐놨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작업 원가표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고객 주문에 따라 뭐 수량 뭐 이런 건 상관없고 제조 방법이 뭐 확정된다. 그래서 핵심이 이거예요. 판매 부서가 영업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잉사다 이런 데 영업사원이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이런 데만 가가지고 이번에 뭐 비행기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뭐 그 주문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뭐 단가 좀 잘 맞춰가지고 해드리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그 주문에 따라서 판매 지시서를 작성해서 생산 부분에 전달하죠. 그럼 사실은 생산 부서하고 판매 부서랑 싸워요. 왜냐하면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원가에다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맞출 수 있냐 막 하고 야 이거는 현재 기술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이건 또 안전상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데 아무튼 뭐냐 생산 부분에 전달하면 이 생산 부분에서는 그러면 사람들 누구누구 뭐 데려다 쓰고 이런 것들을 한 게 바로 이게 작업 원가표고 시험은 안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얘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원가 배분 뭐 참고하는 원래 별표죠. 이렇게 코스트 엘로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엘로케이션. 엘로케이션이 이제 핵심이 된다. 공통비를 나누는 거예요. 결합원가, 공통원가예요. 공통원가를 개별적인 제품에 나누는 거. 엘로케이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목이 제조 간접비, 뭐 배부, 뭐 순서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직접 대응시키는 건 뭐예요? 이거는 DM이나 DL이라고요. 걔는 대응이다. 이렇게. 그에 비해서 제조 간접비죠? 걔도 핵심 뭐 공통비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개랑 결부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안분해야 된다. 걔를 다른 말로 배부한다. 또는 안분한다. 나눈다. 다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배부 기준 같은 거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조업도라는 거. 조업도 우리 볼륨. 쉽게 말하면 생산량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있습니다. 노동시간이나 또는 기계시간이나 또는 임차료 같은 경우 면적 있죠?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원가 동인 배웠었죠? 원가 동인이 뭐예요? 원가 유발 요인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기계 시간이 늘어나면, 기계 작업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그죠? 감가사비 같은 거 뭐 면적이라든가, 임차료 같은 것도 면적, 뭐 이런 걸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인데 요겁니다. 여기 보면 배부율을 정해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배부 기준으로 하죠?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우리 전체 면적이 뭐 100평이에요. 아이고. 그 다음에 월세는 얼마냐면 뭐 100만 원이에요. 그럼 평당 얼마예요? 10,000원씩이죠. 근데 뭐 조립사업부는 30평 써요. 원가 얼마 배부하면 돼? 30만 원 배부하면 돼.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따로 뭐 더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보면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평당 10,000원. 그 다음에 몇 평을 쓰고 있어요? 30평. 그럼 얼마가 된다? 얘는 30만 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관리비 얼마다 한 장짜리도 오고요. 책으로도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페이지짜리. 거기 보면 우리 아파트에서 이제 뭐뭐뭐 돈 썼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막 배부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층 계신 분이 엘리베이터 비를 내는 게 맞냐 틀리냐.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그래서 동별로 막 봤거든요. 근데 어떤 동은 1층에 있는 분은 엘리베이터 그 사용료를 부과를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2층. 알고 봤더니 이분은 엘리베이터 안 쓰고 진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모르죠. 손님은 쓸지. 그러니까 2층 손님인데 이거 할지 안 할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배달하는 아저씨들만 싫어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니 왜냐면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막 물론 뛰어다닐 수도 있지만 걔중에 막 무릎이 안 좋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2층 뭐 못 가게. 그러면 야 엘리베이터 2층에 못 쓰게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뭐냐면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그거 한 번씩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럼 재밌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런 거 잘하면 이 원가 배부 같은 거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버리지 않고 항상 봐요. 그죠? 그 와이프가 그거 왜 보냐? 왜 보기는요? 그냥 하는 업 자체가 맨날 그런 거 배부하는 거 잘 됐냐 안 됐냐 한 번씩 보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적인 뭐 개별원가 절차 이걸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체가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된다.
여기 보면 원가, 집적, 대상, 이 집적이란 말은 몰라도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원가 대상이 되는 개별 작업이 그게 아까 했던 공간을 얘기하는 거. 이쪽에는 787기를 생산한다. 여긴 전투기, 여기 헬리콥터. 그다음에 여기 직접비. 요거는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잉 787기 앞유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보잉 787기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다 직접 부과한다. 그다음에 직접 이렇게 부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간접비라고요. 그럼 간접비를 짓게 해야죠. 공장 전체 간접비 뭐가 있어요?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나마니까 화재 보험료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감가상비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다 집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배부 기준. 이 배부 기준이 아까 얘기했던 볼륨이라는 말 썼어요. 우리 조업도. 이 조업도가 뭐냐? 우리 회사, 우리 공장의 원가 유발 요인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기계 시간이라든가 노동 시간이라든가 또는 면적이라든가 이걸 정해요. 그래서 배부율을 정한 다음에 배부하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예요? 평이겠죠, 평. 그 뭐냐면 이게 34평형이다, 37평형이다, 뭐 43평형이다, 뭐 49평형이다. 그러니까 평당 관리비를 정한 다음에 그걸 하자. 그렇죠? 평당 관리비를 정한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평. 그러니까 이 관리비 총액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37평형이 뭐 이제 100세대가 있고 그다음 뭐 49평형이 뭐 500세대가 있고 그다음 뭐 43. 이래서 전체 하면 전체 평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평당 관리비가 정해질 거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평당 관리비가 10,000원이었어. 이렇게. 37평형이면 얼마예요? 관리비 일단 37만 원. 거기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쓴 거. 이렇게. 거기마다 뭐 전기 직접 쓴 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스 직접 쓴 거. 그런 거는 알아서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관리비가 책정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를 뭐 암기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냥 전반적인 흐름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어도 설명해보면 이미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직한 게 다 실제예요. 실제. 실제는 뭐라고 했어요? 사후. 사후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생산 후. 생산이 다 끝난 다음에 원가가 이게 재무회계 목적이에요. 자, 정상원가는 뭐냐? 사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원가 요소 중에는 임차료, 고정비가 있어요. 그러면 고정비, 뭐 월세는 100만 원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1000개를 생산하면 아이스크림 한 개당 임차료는 1,000원이에요. 10,000개를 생산하면 1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뭐 10,000개를 생산하고 겨울에는 1,000개를 생산해요. 그러면 이제 임차료가 여름에 건 얼마예요? 100원씩. 싸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가가 싸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겨울에는 뭐예요? 가뜩이나 추워가지고 안 먹는 데다가 그 뭐냐면 개당 월세가 이제 1,000원씩 붙으니까 아이스크림 가격이 엄청 높아져야 되죠. 비싸니까 더 안 먹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월세 곱하기 12, 1년치. 그다음 월별 생산량. 그게 어떤 생산량이냐면 당연히 예상 생산량이죠. 이렇게 1, 2월은 추우니까 뭐 900개, 뭐 그다음 800개 이렇게 하다가 여름에 하니까 막 10,000개, 5,000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전체. 그러면 평균적인 뭐가 나올 수 있다? 월세가 나온다. 개당. 그죠? 월세가 나온다. 그게 결국 뭐냐면 배분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정 배분율의 개념. 예정 배분율. 그래서 결론은 여기 실제의 핵심은 이게 다 실제라고, 실제. 예정은 여기 있잖아요. 예정. 자, 이때 여러분들이 예정이란 말 좀 더 올려볼게요. 예정이란 말이 뭐냐? 이게 예상치라고요. 예정, 예상, 추정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말이 실제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좀 답답하다? 아니면 그런 논점을 그러면은 작품이 예정이 맞습니까? 예상이 맞습니까? 추정이 맞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거 반대말은 뭐 그게 실제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 용어가 하나가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표절 때문에. 우리들이야 뭐 표절 신경 안 쓰지만 막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표절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얘를 예정이란 말 쓰고 그럼 내 책엔 예정이란 말 쓰기 싫어 이렇게. 예상.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다. 근데 아무튼 다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 개별원가. 얘를 예정 개별원가. 이렇게. 보통 이 말을 안 써요. 정상원가란 말이 워낙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원가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상 원가가 있다. 실제 원가는 뭐냐? 얘는 생산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 예정, 정상 원가는 뭐예요? 얘는 생산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일단 배부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상치로 나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정상원가 이제 적용하는 거 제가 연말정산 같은 거 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연말정산은 결국 이제 뭐냐. 누군가의 세금을 내는데 미리 좀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간이세액표라고 해서 격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격자는 뭐냐. 부양가족이에요. 이쪽으로. 부양가족이 한 명이냐, 본인 혼자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네 명이냐, 다섯 명이냐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냐 소득 수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이냐, 210만 원이냐, 2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연봉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뭐 부양가족 두 명이었던 사람이 평균적으로 내는 세금이 뭐 120만 원이다. 120만 원을 12개월로 하면 얼마씩 한 달에 10만 원씩 미리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정산해야 돼요. 그게 연말정산이죠. 왜? 왜냐하면 똑같이 그렇지만 병원에 누가 뭐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하니까 의료비가 더 의료비 세액공제가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는 이 사람 기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 액수가 나중에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정산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 배부 차이 조정. 그게 바로 배부 차이 조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예상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변동비 예산이 있고 당연히 고정비에 대한 예산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정 조업도 같이 이게 쉽게 말하면 예상 생산량이에요. 제가 여행 가는 거 뭐라고 했어요? 예상 참여 이론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실제 여행 간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총무가 우리 뭐 동창회든 총무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야 그냥 계속 막 카톡 보내고 막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는데 우리 참여할 사람 이렇게 계속 연락 주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전화도 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야 우리 비행기표 항공권이야 뭐 예약하고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좀 정해라. 이렇게 예정 조업도. 예정 배분이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공장 전체 배분율 부분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건 대충 하는 거. 얘는 좀 정확하다고 했었죠? 부분별로 하면. 활동별로 하면 뭐 더 정확한 거고. 아무튼 뭐냐. 얘는 여기 예산이라고요. 선생님 이거 예상이라고 쓰면 안 됩니까? 돼요. 추정치. 그죠? 예정치. 다 동의어예요. 선생님 여기 예정 조업도입니다. 이렇게. 추정 조업도랑 다 돼요. 그냥. 근데 보통 그냥 얘를 예정 조업도. 이거의 반대말은 다 뭐야? 실제라고 실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용어를 또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정상 조업도 있죠. 얘를 평균적인 조업도예요. 여기 정상이란 말은 비정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에버리지 평균의 뜻이죠. 평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워낙 정상원가가 노멀이라는 말을 쓴다. 노멀 코스팅, 노멀 이렇게 반대말은 뭐 앱노멀이니까 정상 비정상이죠. 근데 이 정상이라는 게 에버리지 평균을 얘기해요. 평균적인 그렇죠. 얘를 다른 말로 기준 조업도. 그럼 여러분요 이거의 반대말은 뭐 실제 조업도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조업도. 그러니까 이 정상 조업도 대신에 기준 조업도 썼지. 선생님 저는 기준 조업도란 말은 몰라. 실제 조업도의 반대말이라고 이렇게. 선생님 저는 예상이라는 말을 몰랐어. 예산은 아는데. 예산이 예상이라고 그냥. 반대말은 뭐 실제라고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논점만 좀 잘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원가도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DM, DL, OH. 이렇게. 실제 원가는 다 실제라고요. 정상 원가 이게 두 개는 실제예요. 얘만 예정 배부를 쓴다. 이때 더 중요한 건 뭐냐? 조업도는 둘 다 실제 조업도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부율만 다른 배부율만 달라. 배부율만 실제 원가와 여기 다 개별 원가 오는 거예요. 지금 개별 원가 반대말은 종합 원가죠. 모양만 보면 이게 개별 원가인지 종합 원가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실제 원가는 정상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실제 원가는 재무회계 목적, 정상 원가는 관리회계 목적이. 그래서 여기는 배부 차이가 발생하죠. 그럼 요게 시험 문제예요. 배부 차이. 당연히 실제 원가는 배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1인당 여행 경비가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10만 원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겁니다. 총 경비가 100만 원인데 예상 참여 인원이 10명으로 예상돼요. 그럼 1인당 회비는 10만 원. 1인당 회비는 1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는 9명이 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90만 원이라고. 90만 원. 그런데 실제 여행은 몇 명이 갔냐면 9명이 가고 실제 경비가 99만 원이었어요. 그럼 배부 차이가 9만 원만큼이 배부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라고 하는 건 뭐냐? 실제 발생한 99만 원을 9명으로 내면
11만 원씩 9명이 내면 배부 차이가 없다고요. 그게 실제 원가예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생산 다 끝난 다음에 계산할 때는 야, 전체 여행 경비는 얼마야? 99만 원이고 9명 참석했으니까 11만 원씩 돼. 그걸 끝. 더 내거나 덜 낼 게 없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행 가기 전에 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막 조사이죠. 총무가. 그래서 여행 경비는 100만 원이고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냐면 10명이라고 10명. 이렇게 10명 예상 참여 인원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1인당 회비는 10만 원 했어요. 근데 막상 공항에 갔더니 9명 나온 거예요. 그럼 회비는 얼마 거친 거예요? 90만 원. 여행 갔다 왔어요. 99만 원이죠? 1인당 만 원씩 더 내야 돼. 각출해야 됩니다. 야, 돈 모자라다. 만 원씩 더 내라. 그죠? 그게 바로 뭐냐? 배부 차이 조정하는 거예요. 배부 차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원가 내용을 외울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상황이 뭐다. 어떤 거에 논점이다. 그것만 알면 문제가 엄청 쉽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배부 차이 조정이 그겁니다. 배부 차이 조정.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실제 원가는 배부 차이가 없대. 지금 하는 게 다 뭐 정사원가, 정사원가. 여보세요. 정사원가, 정사원가. 자, 얘는 DM과 DL은 실제고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를 쓴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발생한다? 지금 한 것은 배부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여기 보세요. 우리 여행하는데 배부를 했어요. 그게 90만 원. 근데 실제는 99만 원 나오면 9만 원이 과소 배부됐죠? 자, 여기 옆에 따서 이게 불리한 차이예요. 불리한 차이. 그러니까 만 원씩 회비를 더 내야 된다는 뜻이고. 자, 이번에는 만약에 이게 90만 원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실제로 80만 원 나왔어요. 81만 원 할까? 81만 원. 그럼 9만 원만큼 과대 배부됐죠? 그 만 원만큼 뭐 합니까? 환급해 준다고. 되돌려 준다고 이렇게. 이게 과대 배부. 옆에 따서 이게 유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가 된다. 그래서 이걸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부 차이 조정하는 방법은 뭐냐? 여기 보세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전액 매출원가. 어차피 얘는 다 비용 처리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매출원가 한 번에 조정하라. 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매출원가 기말재고에 안 분합니다. 매출원가 기말재고 안 분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배부 차이 조정까지 이름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장 전체 분배는 뭐냐? 아까 얘기해서 공장 전체는 대충 하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얘는 정확하게 한다. 옆에 하나 더 써보세요. 요거 말고 활동별이 있어. 활동별. 활동기준원가 ABC라고 하는 거. 얘는 더 정확하게 하는 거죠. 얘는 더 정확하게 한다. 아무튼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전체 배분율법은 뭐냐? 그냥 부분 나누지 말라고요. 그냥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를 다 집계해요. 그 단일의 배부 기준으로 그냥 나눠버리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분별은 뭐냐? 우리 보조부품, 제조부품도 다 나눠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보조부품 원가를 제조부품 1차 배부하고, 그 다음에 제조부품 원가를 개별적인 제품에 또 배부하는 거. 좀 더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게 부분별 배분율. 활동별은 뭐냐? 이 부분별로 하는 것보다 더 잘게 쪼개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조간접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마치 우리 막 파이를 엄청나게 잘게 막 쪼개듯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별로 원가 동의를 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런 게 바로 뭐다? ABC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AI, 인공지능 시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만 제공하면 돼요.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돼요. 나머지 계산도 누구? 인공지능이 한다고요. 우리 인간은 아이디어를 모르죠. 그것도 이제 챗 GPT 뭐 이런 게 할지 이렇게. 그죠? 저도 이제 강의 같은 거 이제 시작할 때 챗 GPT 때문에 물어봐요. 오늘 뭐 개강, 예를 들어서 뭐 모의고사반 개강인데 학생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챗 GPT가 뭐 얘기를 해줘. 이렇게. 그죠? 그럼 그거 좀 참고해서 좀 하고. 그죠? 이제 연말 가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건배사. 그죠? 스트레스 받죠, 이렇게. 근데 꼭 그런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배사 막 준비해야 돼, 건배사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하면 뭐 위하여, 뭐. 근데 뭔가 의미 있는 거, 그죠? 계속 물어봐야지. 이렇게. 아무튼 좋은 시대입니다. 이런 거. 또는 뭐냐? 문자 같은 거만 발송할 때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 고맙다, 이런 거 할 때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게 이제 글재주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성관이 가 있는 뭐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이제 그 감사직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분이 이렇게. 근데 원래 국어 국문학과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이메일 썼는데 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하고 그래서 전공 뭐 했냐 했더니 국어 국문학 남학생이었었는데 그래서 글재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상당히 좀 재밌다. 이렇게 글 쓰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물어봤거든요. 나는 이제 누구한테 막 문자 보내고 뭐 할 때도 뭐, 이게 뭐라고 이거 뭐 써야 되지? 그러니까 통화가 차라리 더 나은데, 뭐 문자로다가 이렇게 막 보내야 될 때,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인공지능 시대고 하니까, 활동별이 ABC,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좀 사실은 뭐냐면 좀 더 진화해서 많이 이쪽을 많이 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 공장 전체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보니까 거의 부문별로. 그래서 논점은 이 부문별의 핵심이다. 근데 여기서만 안주하지 말고 이쪽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공장 전체 뭐 부문별인데 그냥 여기만 달라요. 공장 전체 재정관절비를 공장 전체 배분 기준 나눈다. 이런 부문별 나누죠? 아유, 그냥 안 해도 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결론은 뭐냐? 얘는 대충 하는 거고, 원가 계산을. 얘는 정확하게 한다. 항상 상대적. 얘보다 정확하다. 더 정확한 게 뭐예요? 활동별이라고요. 활동별 배부율. 그래서 여기까지 좀 미리 알아두시면,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